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성고등학교에서 3학년 사회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차기창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하고 벌써 만나서 수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지가 2달이 넘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선생님이 잠깐 자기소개를 좀 하고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문화 과목을 정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기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아버지보다도 더 선배라고 볼 수 있고요. 광성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광성고등학교 8회 졸업생이고 고려대학교의 사회학과라는 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1990년부터 광성고등학교에서 지금 한 30년째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내가 같이 공부하는 과목은 사회문화라는 과목입니다. 사회문화.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나하고 이제부터 수업을 진행하다가 한 가지 특징을 아시게 될 텐데 선생님이 한자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선생님이 한자 실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문화뿐이 아니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 법, 사회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과학 또는 뭐 윤리라든가 철학과 같은 이런 철학 또는 뭐 국사와 같은 인문과학, 윤리학 뭐 이런 과목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새로운 개념이 제시됐을 때 그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개념을 내 몸에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199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94년에는 수능을 8월 달하고 11월 달 2번 봤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능을 보니까 27년 동안 수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개념은 나올 게 없어요.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7년 동안 다루지 않았던 파트에서 새롭게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수행평가 아니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아니면 전국연합이라든가 이런 모의평가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개념을 다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나하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한 100개 정도, 많으면 한 150개 정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을 잘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교재나 EBS 교재를 보면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 강의를 다시 한번 듣거나 또 EBS 강의를 들어서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들은 다음에 개념을 내 거로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또 반대로 개념은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내 거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두역할 것은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기출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이블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물창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EBS 교재를 70% 연계한다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수능 교재를 쓰시는 선생님들도 그러면 뭘 가지고 참고를 하는가? 기출문제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다뤘던 개념에 대해서 교재를 쓰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는 EBS 교재를 가지고 또 출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이 수능 과목에서 국어,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탐, 과탐 같은 이 과목은 기출문제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면 사회문화에서 다루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듣고 또 들어서 천천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개념을 잡을 때 우리가 한자를 활용하면 그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할 때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사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정. 근데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만 쓰면 이 사정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 할 때 그 사정이라는 말은 심사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너 무슨 사정이 있니? 이럴 때는 무슨 연유가 있느냐 이런 뜻이죠. 또 야 너 가서 잘못했다고 사정해봐 그럴 때는 우리가 I beg your pardon 할 때 이러한 pardon의 의미가 있죠. 용서를 빌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관역을 정해서 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예를 들어서 사정해봤니?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정이 너 심사 과정에 참여해봤니? 이런 뜻인지 아니면 너 무슨 사유가 있니? 이런 뜻인지 아니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너가 화살을 쏴본 적이 있니? 이런 뜻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자로 정확하게 써준다면 너 만약에 사정해봤니? 이렇게 된다면 이때의 의미는 너가 무슨 심사 과정에 참여해서 결정 과정에 너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한 100개 정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고 할 때 개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회 과목을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암기 과목은 가장 제가 볼 때는 암기 과목은 수학이죠. 예를 들어서 공식 같은 거 여러분들이 다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C제곱이다. 이럴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회문화도 똑같다. 사회문화는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이해하는 과목.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이나 또는 수능 시험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선생님이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이 사회 문화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 사자가 뭐냐 그러면 모이다 할 때 사자예요. 모이다. 해자는 뭐이냐? 모이다 할 때 해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럼 뭐 하는 거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터액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도 지금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이긴 하지만 원격 강의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지금 여기서 쓰면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이 개념이 전달되고 원래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한다고 그러면 피드백을 할 때 제가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저 학생이 내 말을 이해하고 있네 또는 아,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여러분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것을 우리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학의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사회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존자에 있을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여태까지 이 사회학의 크게 논쟁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회는 존재한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하나의 입장은 아니가 사회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존재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사회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우리는 사회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론이라고 그래요. 사회 실제. 그리고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입장을 사회 명목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자를 이해하면 그 개념을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회 실제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두 가지의 얘기를 쓸 수 있어요. 하나가 실존이라고 썼고 하나는 실존이라고 썼고요. 하나는 실제로 이런 얘기잖아요. 실제로 존재한다 할 때 실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존이라는 말과 실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둘 다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론을 우리는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둘 다 존재한다는 뜻일 때 하나는 실존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실제라고 부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실존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가? 그러면 이것은 유형의 즉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존재한다 할 때 실존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인간은 실존하는 존재죠. 그런데 무형,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할 때 이걸 우리는 이제 유식한 말로 형이상학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선험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이때는 우리가 실제한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할 때는 실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 분명할 때는 실제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절대자, 조물주는 실존하는 존재겠어요? 실제하는 존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믿는 절대자가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입장을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고요.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사회 명목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도 뭐 눈치를 주셨겠지만 명목이라는 말은 저 명자가 이름 명자잖아요. 목자는 눈목자니까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사회는 이름뿐이고 눈만 있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은 존재하는 것은 개인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하고 공부하면서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을 구별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94년부터 우리가 수능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20년 동안, 2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출제 확률은 올해도 나오죠. 100%죠. 어떤 개념은 10년에 한 5번 정도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출제 확률은 한 50%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사회 실제론하고 우리가 구별을 해보자 이런 뜻인데요. 아마 이게 이 공간상 선생님이 크게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다가 사회 실제론 이렇게 썼어요. 사회 실제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라고 썼냐면 사회 명목론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사회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개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일시적인 집합체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사회 명목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실제론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사회는 개인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회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회가 분명히 존재하면서 그 구성원 개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쌍둥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한국 땅에서 살고 하나는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외국의 이민을 갔을 때 수십 년 만에 그 사람들이 만나면 생긴 건 같지만 쓰는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특히 가치관, 사고방식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사회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재하는 것은 개인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개인뿐이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는 겉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죠. 겉껍데기 또는 뭐 허구라는 말도 쓰거든요. 허구. 그 다음에 어떤 개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이런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들이 어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회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사회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실제로 내가 전국연합이라든가 뭐 이런 데 출제에 참여하고 이랬을 때 실제로 선생님이 전국연합에 출제했던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2002년 한일 우리가 월드컵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 월드컵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입장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뭐였냐면 한국 선수들 개개인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전체로서의 코리아 팀은 굉장히 강했다 하는 것이죠.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세계 4강이 아니었지만 전체로서의 한국은 세계 4강에 들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그렇지 않다. 한국 선수들도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는데 히딩크라고 하는 한 뛰어난 명장이 한국의 감독이 되면서 한국팀 전체를 바꿨고 4강에 올라갈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의 주장과 뒤의 주장은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즉 앞의 주장은 뭐냐면 선수 개개인의 실력은 세계 4강이 아니었지만 전체로서의 한국팀은 개개인의 특성과는 구별되는 개인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었다. 이런 입장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히딩크와 같은 뛰어난 개인이 팀을 바꾸고 영웅이 한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우리는 사회 면목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는 사회가 있고 개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사회가 있고 개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개인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고 이것은 사회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사회가 보이진 않지만 개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여기는 개개인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이론을 우리는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는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한 이론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중학교 때라든가 1, 2학년 때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를 구성했다. 그러니까 먼저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었다. 이런 입장이니까 이것은 사회계약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있다면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사회 명목론인 것이고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사회 실제론이죠.